선생이란 사람이 애한테 가난한 집 애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했다면서. 아이고, 손주 귀한 건 알겠는데 학교 일에 참견은 좀 지나치시네요. 가난한 애들 현실을 좀 알아야죠. 현실! 너 지금 내 손주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한테 함부로 판단질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난한 애들 성공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난하다며 손주를 무시한 담임 선생님에게 70대 할아버지 박성수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오랜 세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온 70대 한의사 박성수. 그는 환자들에게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이 진짜 의술이라 믿고 살아왔다. 한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박 원장을 인품 좋은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 박성수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10살 손주 도연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손보다 할아버지의 손을 더 많이 잡고 자란 도연은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할아버지 퇴호! 라며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곤 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대는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도연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한의원에서 퇴근해 돌아오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달려와 반갑게 안겼을 텐데 요즘은 방에서 조용히 책을 보는 척하거나 TV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별일 없었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마다 나가서 같이 공원을 걷고 붕어빵을 사 먹으며 제잘거렸을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 나가자는 말만 해도 괜찮아. 안 가고 싶어. 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쩌다 같이 외출을 해도 혹시나 아는 친구를 만날까봐 일부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성수는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괜히 아이를 다그쳤다간 더 마음을 닫을까봐 조심스러웠다. 그저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날이 갈수록 도연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졌고 예전 같았으면 반 친구들 이야기며 수업 중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쏟아내던 아이가 이제는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뜨고 있었다. 어느 날 박성수는 우연히 도연이 방 안에서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책 사이에 끼워진 미술 시간 준비물 안내문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비물 색연필, 도화지, 클레이, 색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도연의 필통에는 색연필이 없었고 가방 안에도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도 없었다. 도연아, 이거 준비물 안 챙겼어. 그제야 움찔 놀란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안 가져가도 돼. 안 써도 된대. 뭔가 이상했다. 왜 꼭 필요한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걸까? 그리고 혹시 이게 도연이 위축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박성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박성수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학교에서 필수로 챙겨야 하는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됐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방으로 갔다.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자는 척을 하는 듯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성수는 아이가 침묵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니? 이 순간 도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결국 이불 속에서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었다. 박성수는 더 이상 아이가 혼자 소가리를 하게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도연이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 네가 요즘 기운 없어 보이고 말도 줄고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거 다 할아버지는 눈치챘단다. 도연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이 이불 속에서 꼭 쥐어지는 게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도연은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만약에 가난하면 공부 안 해도 돼. 박성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반 선생님이 가난한 집 애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했어. 박성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박성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한낮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리고 여린 아이에게 그런 가혹한 말을 했다고? 도연은 그제야 마음이 터진 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술 시간에 색연필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없는 애들은 없는 대로 있어야지라고 했어. 나는 그냥 따라가려 했는데 그 뒤부터 애들이 나한테 자꾸 놀려. 야, 너는 가난해서 색연필도 없냐? 너네 집 찢어지게 가난하대. 맨날 이런 말해. 그러고 나서 애들이 내 가방 뒤지고 장난치고, 근데 선생님은 모르는 척해. 박성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서 네가 미술 준비물을 안 챙긴 이유가 그거였니?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가져가면 애들이 또 놀릴까봐.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안 가져갔어. 그 순간 박성수의 마음속에서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한 아이의 꿈을 꺾고 자존심을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하는 담임 선생님이라니. 그 교사는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박성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다짐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그 선생님이 도연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동안 모른 척했던 행동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도연아, 박성수는 손주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나설 거야.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수는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을 나섰다. 진료가 없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손주 도연의 어깨를 짓누른 그 말도 안 되는 차별과 모욕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무실을 찾은 박성수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담임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교무실 안에서 몇몇 교사들이 돌아보았고, 이내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 교사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이 할아버지입니다. 아, 도연이요? 김 교사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박성수는 김 교사의 태도에서 불쾌함을 느꼈다. 손주의 보호자로 온 사람에게 예의조차 없는 태도였다. 도연이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에이, 그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한데요. 김 교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팔짱을 꼈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거요? 그냥 맥락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애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학업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는 정도의 말을 했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별것도 아닌 말에 너무 예민하시더라고요. 박성수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다. 별것도 아닌 말이라고요. 아니, 할아버님, 애들 교육 문제는 부모님이 신경 써야지. 할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수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할아버지가 뭘 아느냐고. 그는 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살아왔다. 삶이 힘든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손주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두고 할아버지가 뭘 아느냐는 말을 들을 줄이야.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 박성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되물었다. 김 교사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충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할아버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야죠.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박성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선생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꿈이라고 합니까? 김 교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죠. 그 순간 박성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단순히 한마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 교사는 가난을 이유로 어린 아이의 미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니. 박성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교사를 노려보았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 교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 그건 할아버님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박성수는 웃음을 지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나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박성수는 학교를 나서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그 오만한 태도, 가난한 아이들을 깔보는 비웃음, 그리고 할아버지가 뭘 아느냐는 그 말. 이대로 넘길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을 치료해왔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약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치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손주의 마음을 병들게 한 사람, 이 교사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도연이만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은 다들 알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박성수는 단순히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학부모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렸다. 아니, 그 선생님이 도연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세상에, 우리 애도 그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숙제 안 해오면 무조건 이런 가정 환경이라 그렇지라고 말한다니까요? 맞아요. 제 아이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 보이니까 일부러 앞에 세워놓고 넌 좋은 대학 가야 한다면서 부담을 줬다더라고요. 애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박성수가 한 명, 두 명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숨겨져 있던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게 너희는 부모가 바쁘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겠지 라고 함부로 말하기. 집이 좁아 온라인 수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에게 그럴 거면 학교는 왜 다니냐고 모욕하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기는커녕 너 같은 애들은 결국 포기할 텐데 뭐하러 신청하냐며 조롱하기. 박성수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건 단순히 도연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박성수는 학부모들에게 제안했다.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을 제안했다. 다행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부적절한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고 피해 사례를 문서로 정리하며 학교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항해 민원 접수, 교육청에 학부모 진정서 제출, 담임 선생님의 수업 태도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만 문제를 제기하는 듯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학교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교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처음에는 학교 측도 담임 선생님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선생님도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육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회의실에서 마주한 교장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지만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옆에 앉아 있던 교감 역시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가정에서 생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일부러 특정 학생을 차별하셨다는 증거는 아직. 하지만 박성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선생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죠. 그는 미리 준비해 온 학부모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다. 가난한 애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애들은 장학금 신청해도 결국 못 버틴다. 이런 집안에서 나온 애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 교장과 교감은 그 문장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 선생님, 가정 형편에 따라 애들을 차별했어요. 회의실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저희 애가요. 숙제를 안 해갔는데 부모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렇다고 면박을 줬대요. 맞아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무조건 방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아이는 반에서 성적이 낮다고.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따로 신경도 안 써줬어요. 순식간에 회의실 안은 항의와 분노로 가득 찼다. 교장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졌고 교감도 땀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학교는 애초에 이 문제를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어느새 이 문제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긴급 땡땡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충격적인 발언. 학부모들의 집단 항해 진행 중. 가난한 애들은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학교 측은 왜 이런 문제를 쉬쉬하려 하는 겁니까?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댓글과 반응이 달렸고 이 글은 곧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요즘 세상에 저런 교사가 있다니? 해당 교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역 학부모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로 직접 문의를 넣는 사람이 늘어났다. 교육청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학교 이미지가 위험해진다. 학교 측도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교장은 다급해진 듯 교감과 나직이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 가다간 일이 커질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설마 언론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더 이상 사태를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박성수 한의사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학부모 한 명이 항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인물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되면 학교 평판에 치명적입니다. 이 교사를 더 이상 감싸선 안 됩니다. 회의실에서 교장과 교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학교는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며칠 뒤 교직원 회의에서 정식으로 통보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김 교사는 즉시 담임직을 박탈당하며 교단에서 물러난다. 앞으로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 교사와 함께 학습을 이어간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교사 교육을 강화한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학교는 소용돌이처럼 뒤흔들렸다. 평소 김 교사에게 불만이 있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교 내부에서도 너무 오만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군 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교사의 표정은 처참했다. 김 교사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학교가 조용해진 퇴근 시간 후 교무실에는 몇 명의 교사들만이 남아 분주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책상 위에 쌓여 있던 교재, 학생들의 수행평가 자료, 이름이 적힌 출석부, 그 모든 것이 이 학교에서 그가 쌓아온 흔적들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서류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이름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담임교사 김땡땡.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직책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학교에서 인정받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김 교사는 가방을 둘러매고 천천히 교무실을 나섰다. 그가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몇몇 남아있던 교사들은 슬쩍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자마자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저렇게 됐네. 솔직히 예전부터 말이 많긴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는데.
그들은 마치 그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김 교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존중받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 교사라는 권위도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도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문을 나서며 김 교사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돌아보았다. 낡은 교실,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교무실 창문. 이곳이 자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그가 던진 말들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 말들이 남긴 상처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조용히 탔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저녁 공기를 갈랐다. 한때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김 교사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의 뒷모습이 어두운 도로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도연의 반에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다. 그날 아침 교실은 웅성거리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새로운 선생님 오신대. 전에 있던 선생님보다 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 조용히 열리는 교실 문. 깔끔한 셔츠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남성이 천천히 교실로 들어왔다. 얘들아, 안녕.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기존의 선생님과는 확연히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그는 칠판 앞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된 이승현 선생님이야. 잘 부탁해. 그의 활기찬 목소리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도연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분명 다른 분위기였다. 첫 수업부터 이승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평함을 강조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소중한 우리 반 친구들이야. 어떤 친구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의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실천하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수업 준비물을 잊은 아이들에게 괜찮아. 선생님이 예비용을 챙겨놨어. 발표할 때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에게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조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 실수를 한 아이들에게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일부야. 라고 격려. 무엇보다 그는 형편이나 배경이 아닌 노력과 태도로 아이들을 평가했다. 도연아,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갑작스러운 다정한 한마디에 도연은 살짝 놀랐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연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아침이 되면 학교 가기 싫다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던 아이가 이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스스로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밝고 힘찬 목소리에 박성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는 게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무겁고 힘겨운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즐겁게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컸다. 수업 시간에는 당당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울렸다. 미술 시간에도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준비물을 꺼냈다. 그날 미술 시간에는 나의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주어졌다. 도연은 하얀 도화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가장 그리고 싶은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색연필을 꺼내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갔다. 칠판 앞을 지나가던 이승연 선생님이 도연의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도연아, 이 그림은 무슨 뜻이야? 선생님의 질문에 도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이승연 선생님은 놀란 듯 도연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꿈을 가졌구나. 도연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도연의 그림을 본 친구들도 말했다. 한의사 멋있겠다. 너 나중에 나도 치료해 줄 거야? 예전 같았으면 가난한 애는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말에 주눅이 들어 꿈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박성수가 지켜내고 싶었던 세상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오자마자 박성수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할아버지처럼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너라면 꼭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 눈빛은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박성수는 도연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우리 도연이가 정말 멋진 꿈을 꾸는구나. 할아버지, 근데 저는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하고 싶은데요.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뭔데? 편견을 없애고 싶어요. 박성수는 순간 눈을 깜빡였다. 편견을 없애고 싶다고?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가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처럼 주눅 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박성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도연이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막는 건 가난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 이제 도연은 어떤 편견에도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박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확신할 수 있었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도연의 세상도 다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은 박성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